돌아온 포퓰리즘입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집이 돌아온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2. 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 이재명 대표의 이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 토론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 그거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에서 1000조 원, 거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민생 어려운데 인당 25만 원씩 줍시다, 지원금 줍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키워드가 돌아온 포퓰리즘이죠. 네, 포퓰리즘 뭐 이다 아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만?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고물가 적극 해결, 금투세 반드시 폐지.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죠. 이걸 제출했습니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극력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금투세, 금융투자세를 지금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3면의 제목입니다. 한 금투세 폐지, 이 전 국민 25만 원, 또 돌아온 포퓰리즘이다. 지금 두 사람 다 얘기하는 거 이거 포퓰리즘 아닙니까? 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조기현 변호사님.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네. 선거 때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표하는 것은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해야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 최근에 뭐 대통령이 30회가량 민생 행보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민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의 민생 대책이라는 게 얼마나 구호에 그치고 있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대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도 그렇고 선거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 코로나 때도 지원금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표를 찍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이게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실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선거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는 선거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포퓰리즘입니까 아닙니까? 저 포퓰리즘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공약 사항이었고요. 네. 저거 자체가 이제까지 여야 간의 합의를 또 한 사항이에요. 그런 금투세 폐지하자는 거. 그런데 뭐 돈을 주겠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항상 선거 때마다 이슈를 들고 나와서 사실 재미를 본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기본소득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총선 다가오니까 예외 없이 또 돈 나눠주자고 하는데 사실 25만 원이 가구당 100만 원 아닙니까? 4인 가족 하면? 4인 기준. 이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어요. 최근에 뭐 대파랄지 사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모순적인 행동이다. 저것은 매표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은 매표행위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